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입니다. 김수영의 풀이라고 했을 때 이 김수영이라는 작가, 그리고 이 풀이 상징하는 시적 의미, 이런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풀이라는 작품은요, 김수영의 생애 또는 김수영의 문학적인 성취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풀이라는 시 자체도 중요하지만 김수영 시인의 그런 시적 경황과 풀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김수영 시인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김수영 시인은요, 1921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1968년까지 이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1968년 이제 이 당시 타계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이, 본의 아니게 김수영 시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 김수영의 풀이라는 게 김수영 시인의 그런 정신을 강렬하게 마지막에 얘기하고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이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는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많은 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죠. 김수영 작가는 모더니즘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 참여적인 느낌을 준다 해서 전위적 모더니즘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시는요, 이 말 그대로 현실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독자들의 정신을 자극해야 된다 해서 현실 참여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시의 성격도 참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를 감상하기 전에 이 제목의 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이 풀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요. 또 뽑아도 자꾸 돋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풀이 이렇게 있는데, 비를 맞아도 풀은 풀이고 또 눈보라가 쳐도 풀은 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계절에는 푸르고 무성할 때도 있고, 한 계절에는 뭔가 노란색으로 늙어버리고 야윈, 마른 빛깔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풀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죠. 그래서 이 풀은 굉장히 낮은 곳에 있고요. 아무리 비와 눈이 본인들을 괴롭혀도 모습을 둥글둥글하게 누웠다가 일어섰다만 하지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민자 풀초자 써서 민초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 풀이 민중을 상징하는 자연적 상징물이 됩니다. 그래서 김수영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민중문학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비록 1960년대 참여문학이지만 이것이 1980년대 민중문학으로 가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풀은 우리 민중을 상징한다는 거,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는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상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풀을 풀 자체로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1960년대를 살던 사람들이 이 김수영의 풀을 읽었을 때, 그 다음에 1980년대 사람들이 이 풀을 읽었을 때, 또 2020년이 되어서 이 풀을 읽었을 때, 이 풀이라는 텍스트는 그대로지만 이걸 읽는 시대와 독자들에 따라서 의미가 다층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식 기념사를 2020년 4월 19일 날 했을 때, 이때 이 풀을 낭독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2020년이 됐을 때 이 풀의 의미는 또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풀을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의미로도 한번 해석해보려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한번 같이 이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을 볼까요? 첫 번째 연을 보면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납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다가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라고 이제 1연이 끝납니다. 여기서 이 풀이라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적 대상이 됩니다. 이 풀이 누워요. 그러면은 풀을 눕게 한다면 뭔가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서 풀이 누운 거예요. 이렇게 원인이 있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풀은 어떤 대상? 바로 민중.
그 다음에 이 동풍이라는 건 민중을 억압하는 세력. 독재 정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외세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부정적인 세력. 그 다음에 풀은 긍정적인 대상.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풀은 눕고 드디어 울다가 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동풍이라는 외부적인 자극이 본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자, 이 날이 흐려서에도 한번 집중을 해주실래요? 자, 날이 흐리다는 건 어떤 거냐면 풀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 자연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 현실에 비유를 한다면 부정적인 시대적 상황을 상징하는 식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풀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풀은 굉장히 낮은 곳에서 자라고 또 동풍이 불면 그대로 누울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다? 풀은 수동적인 존재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풀과 바람이 대조되는 상황 속에서 자, 어떻게 이연에 가면 풀이라는 시적 대상이 변화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풀이 눕는다. 자, 굉장히 이 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이런 시어와 시구가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은 곧 운율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또 의미를 강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풀이 눕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이 시에서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런과는 다른 풀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풀과 바람은 여기서 대조적인 대상이라고 했죠. 근데 더 빨리 바람보다 뭔가를 해. 그 다음에 바람보다 더 빨리 이제 울어버려. 그 다음에 바람보다, 자, 아까는 누워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는 풀은 일연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기서는 풀이 굉장히 능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뭔가 강해진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1연에서 2연으로 들어올 때 뭐가 일어난다? 시상이 전환된다. 이렇게 대상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전환의 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의 대조되는 거는 뭐냐면 눕다와 일어나는 겁니다. 눕다와 일어나는 것도 대조적인 속성을 말할 수 있는 시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자, 날이 흐렸고 풀은 또 누워요.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발밑까지 눕는다. 근데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어떻게 돼? 먼저 일어서. 늦게와 먼저도 어떻게 돼? 대조되죠. 눕다와 일어나도 어떻게 돼? 대조됩니다.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어떻게 돼? 먼저 웃는다. 울다와 웃다도 어떻게 돼? 대조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풀이 발밑까지 누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풀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대 상황이나 권력의 횡포 속에서도 민중들, 우리 그런 백성들을 보면 민중들은 이것들을 스스로 지혜롭게 견뎌왔다는 거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독재정권 하에 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2020년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중들은 그래서 강인한 어떤 걸 가지고 있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거대한 대상들보다 풀은 굉장히 작지만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 여러 명 모여있잖아. 그 다음에 이게 그 풀이라는 속성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계속 번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풀이라는 민초, 풀초자를 써서 민초라는 어떤 민중의 상징성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구도 한번 집중을 해보면 이 날이 흐리다는 건 그 1연에서도 봤다시피 이게 부정적인 시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수영이 1960년대 이때 당시만 해도 독재 정권이라던가 외세 이런 것들의 억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인 시대 현실이지만 풀뿌리가 누워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풀뿌리는 지금까지는 시어에서 풀을 쓰다가 풀뿌리라는
이런 새로운 단어를 썼죠. 그런 거는 이거는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이 시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왜 풀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풀뿌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뿌리라는 거는 더 큰 무엇을 생명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풀 자체보다. 뿌리는 그 흙 속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풀뿌리가 눕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를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워도 어떻게 됐어? 먼저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곧 다시 어떻게 민중이 일어설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민중들이 많은 고통과 고문과 이런 거를 당했을지라도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이것들을 결국에는 극복하는 건 누구야? 민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요, 바로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주제로 합니다. 풀과 바람, 눕다와 일어서다, 웃다와 울다, 빨리 늦게 이런 것들이 대조가 되고 전체적으로 반복과 대꾸법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리듬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풀이라는 자연적인 속성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시가 이제 이성부도 역시 참여 시인으로 보는데 벼가 있습니다. 이 벼와 풀은 잘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풀을 공부하고 이성부의 벼를 한번 보면은 더 쉽게 이 작품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